달빛 브리핑입니다. 낮에 온기가 식어가고 도시의 소음이 한 톤 내려앉는 이 시간. 우리는 종종 카페에 앉아 하루를 천천히 되감습니다. 손에 쥔 잔의 온도를 확인하고 고요 속에 섞여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의 결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펼쳐지고 이어폰과 충전 케이블이 얽히고 작은 사무실처럼 꾸려진 자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카공족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괜찮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매장에선 대형 모니터가 세워지고 데스크톱과 프린터가 덜컹거리며 돌아갑니다. 멀티탭은 길게 뻗어 몇 개의 콘센트를 동시에 점유하고 책상 위에는 칸막이가 올라가면서 작은 사무공간이 완성됩니다. 단체석을 혼자서 몇 시간이고 차지한 채 가방과 겉옷으로 주변 좌석까지 넓게 울타리를 치는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카페였지만 그 자리만은 더 이상 카페가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택한 곳들이 생겼습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여러 카페가 매장 곳곳에 안내문을 붙이고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과 칸막이 같은 장비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콘센트 사용은 제한되고 자리를 비우면 소지품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직원들은 필요할 때 직접 안내에 나서고 그 규정은 단호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춰 전달됩니다. 그 이유는 선명합니다. 더 많은 손님이 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반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 지나침은 민폐라는 감각이 다시 돌아옵니다. 카페다운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잔잔하지만 분명하게 들립니다. 옆자리의 대화가 다시 들리고 쓰지 못했던 의자가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규칙 하나가 공기를 바꾸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마음도 존재합니다. 카페가 유일한 작업 공간인 사람들, 집에선 집중이 어려운 학생들, 도서관은 시간과 자리에 제약이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는 비용이 부담되는 이들에게 카페는 단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조용한 피난처였습니다. 문을 억지로 닫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나 문턱을 낮추면 공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논쟁은 길어집니다. 카페의 마음도 들어봅니다. 테이블은 곧 생계이고 소음과 전기와 회전율은 하루 매출의 온도와 직결됩니다. 전선이 바닥을 가로지르고 소음이 점점 커지며 한 사람이 자리와 전력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카페는 카페로서의 균형을 잃습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우연한 대화와 잠깐의 휴식입니다. 규칙은 때로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을 닫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을 더 잘 열기 위해 서로의 발걸음이 덜 부딪히는 방법을 찾자는 제안입니다. 자리의 용도를 시간대에 따라 나누어 보는 상상, 대화가 많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을 서로 배려하는 약속, 전원. 좌석과 비전원 좌석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질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소지품을 챙기고 돌아와 다시 자리를 부탁하는 간단한 습관. 법이 아닌 문화로, 경고가 아닌 안내로 우리는 그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오늘도 카페에는 다양한 사연이 앉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이 마감에 쫓기는 프리랜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사람, 잠깐의 고요를 찾은 노인. 서로의 목적은 다르지만 한 공간을 나눈다는 사실만큼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질문들을 마음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를 얼마나 오래 점유하고 있나? 내 소리와 빛은 다른 일을 밀어내고 있진 않나? 콘센트 하나쯤, 테이블 한 조각쯤은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둘 수 있나? 그 질문들이 우리의 행동을 미세하게 바꾸고 그 미세한 변화가 공간의 공기를 다시 부드럽게 합니다. 한 잔의 가격으로 몇 시간을 점유한다는 불편한 문장 대신 한 잔의 가격으로 몇 사람과 공간을 나눴는가라는 질문을 건네봅니다. 자리의 크기는 한 사람분이지만 그 자리에서의 선택은 여러 사람에게 닿습니다. 큰 장비는 집에 두고, 전선은 짧게, 화면의 밝기는 낮게, 이어폰의 소리는 조용하게. 오래 머문 자리라면 테이블을 한번 닫고 다음 사람을 위한 여지를 남기는 작은 동작. 이 모든 것은 귀찮음을 이겨내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매장의 입장에서도 상상해봅니다. 안내문이 딱딱한 규정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약속으로 읽히도록 문장을 다듬는 일.
노트북이 허용된 좌석과 대화 좌석을 색으로 구분하는 친절한 표식. 혼잡 시간에는 체류 시간을 권장선으로 제한하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는 자유를 넓히는 유연함. 손님과 직원이 서로를 감시하지 않고도 존중할 수 있는 설계. 이 작은 설계들이 카페를 다시 카페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서사가 있고 모든 서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함 뒤에는 사정이 있고 누군가의 단호함 뒤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서로의 사정을 잠시만 더 듣는 것. 그 잠깐의 멈춤에서 공존의 언어가 태어납니다. 금지와 허용이라는 잣대만으로는 다 닿지 못했던 마음들을 예의와 배려라는 손길로 연결해보는 시도. 그 시도가 한 도시의 카페 문에 조용히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페에 앉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당신의 집중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휴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동시에 당신 곁의 사람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의식할 때 같은 공간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이 너그러움이 오래 머무는 법을 가르쳐주고 떠날 때의 뒷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카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카페는 누군가의 안식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으로 앉는 법을. 먼저 차지하는 힘이 아니라 먼저 양보하는 용기를. 커피의 온도를 나누듯 자리를 나누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요. 문을 열고 들어설 때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자리를 고를 때, 전원을 꽂을 때, 목소리를 낼 때, 잠시 나갈 때. 그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카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부드러울수록 우리는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더 오래 머물수록 서로에게 남기는 기억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달빛은 늘 조용히 비추지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예의로 시작해 작은 배려로 이어지는 길. 그 끝에서 카페는 다시 카페가 되고 사람은 다시 사람에게 다정해집니다.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쳐 지나간 풍경 속에서 놓치고 있던 마음을 함께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